자,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 야권의 대표 세력들이죠. 여기하고 좀 결은 다르지만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거리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게 있는데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점에 지적하는 것은 저희 동참하겠지만은 두 분 다 용꿈 꾸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정쟁적 요소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는 좀 그거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이재명 조국 대표 모두 대권 노리고 있어서 향후에 좀 이준석 대표하고 어떤 여러 정쟁, 좀 경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거리 좀 두려고 한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거는 이제 뭐 제가 비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이재명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윤 정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하면 이제 그 거리두기 하겠다. 이런 이제 말은 뭐 저는 비판할 이유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실천이거든요. 아마 본인이 이제 가장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겠다고 원래는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그 말대로 실천할지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그 부분은 왜 지켜봐야 될 부분일까요? 본인이 처음에 제일 먼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겠다. 조국혁신당이 좀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죠.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반윤 전선에 제일 앞에 이준석,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예. 본인이 거리두기 하겠다 하니 그거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거리두기를 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용꿈 꾸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본인이 겸손한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한 모드의 어떤 근거가 본인은 외교 안보 쪽에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세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접근의 요소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같은 분들, 그리고 조국 같은 분들은 다 다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실 대한민국의 51%를 겨냥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한 세대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EJ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최상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용꿈 얘기, 사실 김종인 상임 고문이 한 얘기죠. 그저께 했나요? 자, 본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말 나온 김에 한번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는 용꿈 안 꿔요? 저는 안 꾸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뭐가 용꿈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대선 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이준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본인은 지역구에서 갓당선됐기 때문에 지역구를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저희 당의 구성원으로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권 플랜 가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반응을 보였고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좀 밀고 있는 듯한 모습. 개혁신당에서 대권주자 내겠다. 아니면 보수 전체에서도 차기 대권주자 내보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보지 않는 한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약간의 몸을 사리는 중이겠죠.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다소 좀 앞서 나간 듯한 발언들을 보이면서 언론으로부터도 조금 좋지 않은 그 시각으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대선이 이제 3년 후잖아요. 이번 그 총선에서의 최고 승자는 어쩌면 조국 대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24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이 비례 투표에서 가져간 표가 100만 표가 넘습니다. 이걸 투표율 77%로 환산하면 130만 표가 되게 돼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1대1로 대통령 후보를 했을 때 이 100만 표 넘는 표는 정말 중요한 당락을 좌우하는 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몸값이 정말 커졌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대권 가도에 뛰어들 수도 있고 설사 대권 경쟁 중에 후보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주호 대변인 상황도 궁금한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보수 쪽에서 어떤 주자,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잘 이끌었던 분이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쟁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어떤 그 야권에. 이준석 대표는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담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재밌고 좋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민주당은 어떤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환율도 1,400원 돌파했고 이란에서 미사일 쏘고 지금 국제 정세도 어렵고 고금리에 많은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지 과거 뭐 3년 후에 대선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저는 확신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용꿈 꾸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그냥 정치 노동자로서 그냥 일 잘하고 편안하게 주무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